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봅시다.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마 이 얘기하면 막 여기 또 지금 싸움판 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국민의힘의 가장 큰 핵폭탄은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전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뭐 지도부 또 혁신위원장하고 다 사실상 뭐 등을 돌렸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이번에 어쨌건 또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뭐 이거는 말이 많아요. 이거는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죠? 닥터도 아니고 미스터라고 했고. 들어보니까 영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건 정말 이준석 대표 이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형님은 그 이준석 대표의 요번 그 이뇨한 위원장의 그 깜짝 방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악이다.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뭐 좋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차도 그렇죠. 많이 나고요. 형이랑은 뭐 관계 없지. 저랑 얘기도 안 했는데 띠동갑도 지금까지.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죠. 아는데 저는 말 놓은 적도 없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말을 올리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하면서 이 사람을 모욕 주려고 한 것까지는 몰라도 이게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서 비합리적인 결정 끝에 나온 게 영어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약속하고 간 건 아니니까 뭐 그래서 안 만났다 뭐 여기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도 뭐 사실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만나서 본인 얘기를 하고 본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안 만나는 데다가 거기서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한 게 그게 물론 이준석 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그걸 결국 평가를 하는 건 국민들이고 그리고 언론이고 그건 대중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그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어를 했다는 게 이뇨한 위원장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 내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분이 전라도 사투리까지 쓰는 전라도 태생에 한국에서 60년 이상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생각을 아무리 뭐 하버드라고 뭐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자기 생각을 한국 사람이 영어로 표현하는 거 하고 한국에서부터 처음 태어나고 물론 유전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준석 대표 영어가 그 수준입니까?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영어를 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자격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랑 말할 자격이 안 돼. 자격. 나는 대통령하고만 만나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를 함으로써 당신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치판에 있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이상 어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준석 대표의 그 행동은 정말 나도 개인적으로 악수였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면 이준석 대표의 그날의 몇 마디의 영어가 대단히 유창했어야 돼요. 굉장히 유창하고 누가 들어도 눈 감고 들으면 미국 사람이네 이 정도가 됐어야 돼요. 근데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그런 평가는 안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안 해야 될 걸 했고 그 한국은요 이제 평판 사회가 됐어요. 평판. 백성무 변호사 어때? 이래. 근데 전에는 그 사람 뭐 누구 어디 학교 나와서 뒤에 백이 누구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백성무 변호사 성격이 어떻고 평소에 어떻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주사가 있다. 그럼 아웃입니다. 그런 걸로 결정이 돼요. 이제 조금씩. 그러면 이것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레코드도 그렇지. 쌓고 나쁜 레코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평판 사회.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추천서가 절대적입니다. 이 사람을 그렇지. 잘하는 사람의 맞아요, 추천서가 맞아요. 우리는 다 써주잖아요. 다 훌륭해요. 뭐 하지만 그렇게 안 써주거든요. 따라서 이 평판 사회로 들어가는 한국, 그 한국에서 가장 핫한 영역인 정치권, 거기서 가장 핫한 인물로 보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1년에 이 며칠 동안의 영어부터 복집 사태까지 보면은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형님이랑 저랑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고, 그리고 워낙 영특하고 그래도 진짜 보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좋게 평가를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도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한번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안 만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내건 조건들을 좀 들어보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 안 하고 그냥 뭐 환자는 뭐 서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꿇어. 좀 제가 지금 심하게 나가면 맞아요. 대통령이 꿇어. 그다음에 지금 지도부는 다 사퇴해.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출마, 혹은 뭐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 징계에 동의하거나 비판한 당내 인사 정리.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병민이가 그랬잖아요. 뭐 사이비 뭐 평론가 뭐 그때 뭐 17% 그때 맞았다고. 이제 그런 사람 뭐 병민이까지 전부 다 뭐 다 정리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 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적어도 뭐 이런 겁니다. 영어를 했다는 것에서 이 정도까지 비난이 있으면 무슨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날 제가 조금 언짢아서 그랬다, 이 정도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잖아요. 내가 영어로 하면은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 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없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서 그러한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 자기를 자꾸 무오류의 존재고, 나는 진짜 똑똑하고 나는 생각해서 말하는 거에 전혀 오류가 없고 이걸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이러면 유시민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서운한 게 많긴 할 거예요. 아이, 지금 서운한 그렇지, 사람 그렇지. 많습니다. 서운한 게 서운하다고 엄청 이러지 많을 않아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라는 공간이 이제 그렇게 서운해서 한번 척치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싸우다가 또 같은 편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수라는 그 개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면 타협도 좀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약간 같이 가기 힘들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아, 국민의힘이랑. 약간. 아니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좋은데, 본인 말대로 하란 말이에요. 자, 본인이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보수가 괴멸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나는 보수로서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봐요, 인요한 위원장 그 영어 할 때 보면은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현주. 보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사람 누구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민이래. 네. 정치판 기준으로 보수입니까? 그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사람이 뭐 정의당의 유호정. 보수입니까? 이런 분들하고 당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면 자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명분이. 그 무슨 당이야, 그 당은. 그 당은 이런 당이야, 이런 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이야. 여기에 가운데 이준석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 금태섭도 있고 또 누구야? 양양자 합쳐서 양금석이라며. 양금석? 어디지? 양금석 아시는 분, 좀 나이 되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걸 생각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내 이상과 그다음 나의 생각과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 잘못된 행태가 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 해서 형님 말대로 보수 중심으로 무언가를 꾸려 나간다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형님 얘기처럼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진보 쪽 비명계 의원하고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건 본인 입으로 한 거고. 한 명이잖아, 한 명. 이상민.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과연 무슨 가치, 무슨 기치를 든 정당일까? 그냥 이삭죽기 정당이에요. 진짜 1당, 2당 외에 제3당, 기타 등등 당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으로 뭔가 나가서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건 또 모르겠지만 신당을 만든다는 더한 것 같아요. 신당 만들기 어렵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역구를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을 떠날 명분은 전혀 안 되고 어쨌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보수당을 하니까 보수에서 심판받아야 돼서 보수에서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 출마 같은 거 고려한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대구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공직선거 될 수 있겠어요? 좀 그거 띄워주세요, 기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구 출마를 시사하긴 했거든요. 나도 이제 그 생각은 들더라고. 만약에 대구를 나간다면 도대체 어느 지역구를 나갈까? 대구가요. 보수세가 아주 센 데도 있고 민주당이 가끔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했던 지역과 대구 동구 을 거기 이제 뭐 약간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 그다음에 대구 북구 을이 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20대 때. 뭐 거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성갑 대구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거기에 김부겸 의원이 한번 됐잖아요. 16년도에. 그렇지. 그리고 거기 민주당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수성갑에 나왔어. 수성갑 현역 의원은 주호영 의원이에요.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받으면 무소속할지 모르지만 주호영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거기서? 자, 그럼 대구 동구 울로 갔다. 동구 을에 가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탈당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향수를 자극해서 선거운동 한다고 쳐요. 그럼 지금 현역 의원은 강대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거기서 구청장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유승민이랑 가깝고. 근데 그분도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하려고 막 거의 막 살아요. 이런 분들은 막 무소속이라도 나올 거야. 보면 이준석 나오면은. 그럼 우리 당 공천자 하나 있고 이준석 있고 조명이 있으면 민주당이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돼요. 북구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거기 가서 한다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사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나름 지금 무언가 승부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래? 승부수가 있다면은 저렇게 말 길게 안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신인규 나갔잖아. 신인규처럼 나가고 나가면서 성명 얘기하고 나 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뭐 금태섭을 만나든 양금석을 만들든 해. 근데 왜 안 나가느냐? 명분이 되게 적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냥 딱 하나잖아. 나를 대표직에서 너무 처참하게 내쫓았기 때문에 나를 신원을 해줘. 나를 좀 명예회복을 해주고 내 생각해볼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예회복 해줄지 말지 아직 모르니까 어정쩡한 데다가 두 번째는 제가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동반 탈당자가 얼마나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저도 누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 허은하 의원 못 나와요. 왜냐하면 비례는 나오면 탈당하면은 의원직 없어져요. 없어지지.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근데 하태경 의원 안 나오죠. 김웅 의원 요새 조용하잖아. 공천 때거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천하용인 그 거긴 멤버들도 절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좀 나가는 게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게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아쉬웠던 건 전 개인적으로 나 오늘 원래 이준석 대표 얘기 많이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예전에 그때 한참 막 대통령이랑 싸워서 뭐 가출했던 일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당 대표 날릴 때 전 여기서 부당하다고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날리는 과정은 진짜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 오히려 막 여기 이제 그 좀 찐 보수 분들이 막 저희 욕 엄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으쌰으쌰해서 잘 당 통합을 잘 꾸려왔었다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징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너무 부족해 보여서 좀 걱정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 형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비명계들 뭐 만약에 거기서 이제 만든다면 거긴 그래도 몇 명 의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과연 많을까? 아니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비명계가 나가더라도 이준석하고 안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싸가지 없는 정치는 안 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평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사람 품는 게 없어서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모레 40이에요. 40대는 사람한테 뭐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책임 성년에서 2배가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어리고 젊으니까 뭔가 봐줘도 되고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정치권에서 본인이 그래서 12년 한 간지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40 불혹이 내일 모레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지나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대선 때 공약한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제보한다고 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반대하는 건 수도권 얘기예요. 수도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댓글이 우리 또 댓글을 또 많이들 남겨주셔가지고 좀 위에 그 더 위에요. 네. 좀 더 위에. 네 맞습니다. 정인님. 정인님이요. 윤 대변님 제보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메가시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PT까지 직접 하며 메가시티 공약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 찾아서 알리셔도 될 듯해요라고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죠. 네 피터림님 그건 선결 조건입니다. 영어 표현은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피터림님 저도 인요한 혁신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힘 지지자나 윤통 지지자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나요?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협의 여지가 있게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피터림님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굉장히 좀 명분 없이 그냥 대표직 박탈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타협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죠. 이제 당을 그럼 어떻게 접수하고 장악해 나가느냐 본인의 역량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포엑스라지님, 이준석 대표 덕에 미래정치 희망을 받다 요 근래 절망을 받습니다. 이해하고 비례표라도 줄까 했지만 그것도 안 주기로만 먹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준석 대표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네, 불사시님. 이준석 대표 보수 맞나요? 라고 하셨고 좀 비판적이시고요. TSK님 적어도 전 당대표 이준석이 얼마나 맛이 갔으면 돈봉투 송영길 현근택 나온 라디오쇼 가서 바닥까지 떨어진 자기 자존심 보것집 썰 풀면서 웃고 앉아있고 드러난 인성 수준이 자기밖에 모르는 미래 이재명 조국 문재인 그 이상이야도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대규님 선거철만 되면 무슨 정례 행사처럼 변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선거 지나면 360도 변해서 되돌아가잖아요. 양치기 소년도 이 정도면 염치라는 게 생길 듯하네요. 지금 정치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시고요. CPO님 정치는 애티튜드와 결과라고 봅니다. 청년 정치의 신선함보다 구태 정치의 추함이 보여 슬픕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으십니다. 화이트골드님 청년 리더로서 잘할 줄 알고 대표 선거 때 투표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투표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천재라는 극찬에 가스라이팅 당에 계속 응원했는데 지금 보니 왜 애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현명함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 테디도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저 안철수 대표하고 그건 어때요, 형? 그러니까 제가 이 보도 나온 게 어제죠. 그렇지. 어젠가? 맞아요. 제가 그날 그 복집에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식사를 했던 그저께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 날 안철수 대표랑 식사를 했던 기자분하고 우연히 화요일 날 점심을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가 될 것 같다 하면서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거기가 방음이 잘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 여의도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은밀한 얘기 들릴 때가 있어서 이렇게 듣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밥 먹다 보면.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분 동안 듣고 있다가 이제 듣다 아마 어떤 말이 딱 나오니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데 그것도 참 그래요. 이게 그런 정도 당대표 정도 했고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사회생활 그 정도 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누구를 보내든지 정 못 참겠으면 뭐 서빙하시는 분을 보내서 옆방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면 그냥 참아요. 아니면 자기가 쓱 가서 아유 여기 계셨네요 인사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뻘쭘해요. 그렇지, 더 민망해지죠.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한데 거기다 안철수 씨가 뭡니까 안철수 씨가 나는 도대체 안철수 의원이요 62년 2월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23살 차이야. 23살. 이게 돼요 그게? 한국인데 물론 뭐 나이 갖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 이게 우리 상식에 제가 너무 꼰대인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뭐 안철수 저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그 악연이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다가 지금도 뭐 안철수 대표는 또 좀 저기 당원 모아가지고 제명한 뭐 저거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은 건 알겠는데 골이 깊어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 물론 뭐 아마 젊은 층에서는 저희를 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아니 그럴 거면은 미스터 린튼이 아니라 닥터 린튼을 하든지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얘기할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마 지금 뭐 댓글도 쭉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옛날부터 지지하면서 저희 방송 본 분들은 저한테 많이 뭐라 그러시는데 꼰대라고 안 한대 우리한테. 뭐 아시겠지만 뭐 저도 뭐 친분 관계가 한참 있고 그리고 저번 대선 때 또 대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 당대표 물러날 때도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뭐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게 제가 무슨 출마할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좀 실망을 해서 그래서 희석형이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그 행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필요하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는 여기까지 하고요.